어제 매일경제신문이던가 거기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요. 포브스지에서 세계 가장 강한 나라 순위, 가장 강력한 나라 순위를 매겼더라고요. 포브스지에서 이렇게 조사한, 그러니까 지극히 이제 이 일간지, 주간지인가 이 잡지의 기자의 개인적인 걸 수도 있고, 나름 이제 뭘 가지고 했냐면 경제력, 그 다음에 군사력, 그 다음에 외교력, 이런 등등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계 1등은 당연히 뭐 지휘하는 미국, 두 번째는 뭐 보나 마나죠. 뭐 중국이죠. 세 번째는 군사력도 들어갔어. 경제력이 들어가면 뭐 경제력은 러시아가 좀 못하거든요. 세 번째 경제 대국은 독일이던가. 경제를 생각하면 독일, 일본, 그 다음에 일본, 독일, 영국이던가. 경제 순위는 GDP 순위 말하는 거, GDP. 근데 이제 군사력과 같이 강한 나라 세 번째가 러시아. 러시아는 10번째인가 11번째 GDP 순위로 말하면 그래요. 네 번째가 어디겠어요? 한국이라고요? 네 번째가 영국. 다섯 번째가 다섯 번째가 독일. 독일이 있던가? 군사력은 아닌데? 다섯 번째가 우리나라던가. 일본보다요? 여섯 번째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다섯 번째가 대한민국이가 그런 거야. 그 다음에가 어디 나오냐면 프랑스가 우리보다 밑으로더라고. 일곱 번째가 일본. 예.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포브스에서 잘 발표한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맞죠? 독일 맞죠, 그죠? 일곱 번째가 일본이고, 의외의 나라가 사우디가 아홉 번째가 들어 있고. 독일? 아랍에미리트 말고 사우디아라비인데. 사우디가 아홉 번째가 들어 있고. 그래 하여간에 우리나라가 여섯 번째.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여섯 번째.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야, 대한민국이 예언이 맞는가 봐. 한민족이 세상에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이 세계 1위까지 가기는 어렵죠. 대한민국이 1위 가는 건 좀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미중러를 추월해서 1등을 간다는 거, 이 미중러 다음에 4위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할 수 있지, 대한민국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지금은 이렇게 쭉 성장을 해서 여기까지 정말 6위까지 탁 올라갔다 하지만 이게 계속 올라갈 거냐는 걱정이 많죠. 우리도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니냐라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제 나라도 그렇고, 나라가 중요하고 개인도 중요하죠. 나라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했으니까 개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장하기 마련이에요. 대한민국의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다 이만큼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성장하면.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이렇게 되면 선진국, 경제로는 12번째인가 그래요. GDP 규모는. 러시아를 우리가 이겼을 때도 있고 캐나다를 이겼을 때도 있는데 경제 GDP 순위가 8위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아마 앞정부가 바로 앞에 문재인 정부 때는 8위까지 한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좀 뒤처지고 러시아한테도 뒤지고 브라질한테도 뒤지고 그리고 이렇게 캐나다한테도 뒤지고 이탈리아한테도 뒤지고 우리가 이탈리아를 넘냐 마냐 이런 게 있었거든. 근데 안타깝게 몇 년 동안 계속 꼬라박는 바람에
지금은 12번째 GDP 규모가 큰, GDP 규모가 큰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GDP 규모는 그 미국이 35조 달러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12조인가에 14조인가? 12조에서 12조 달러 정도 돼요. 이렇게 중국보다 미국이 2배 이상 크죠. 엄청 3배 가까이 되죠. 그 다음에가 이제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브라질, 캐나다 이렇게 해서 미국 다음에 러시아 다음에 우리나라 12번째 GDP 규모가 큰 거.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 명이 넘기 때문에 GDP 규모가 세계에서 12번째로 커요. 근데 이제 군사력도 강하기 때문에 강한 나라 6번째 랭킹 되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왜 강해졌냐? 일단은 이제 경제력이 GDP 규모가 이제 12위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경제력이. 또 국방력이. 또 우리나라가 또 남북 대치를 하면서 국방력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이게 국방력이 좋아진 거는 참 의외의 상황이죠. 이 악조건. 세상이 악조건인 나라는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남북 대치가 돼 있지만 중동의 여러 나라들은 뭐 계속 이스라엘하고 저 이란하고 사우디랑 맨날 갈등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아까 그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10번째가 이스라엘이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이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은 엄청 강한데 그 위에 다른 나라들은 군사력이나 이런 게 좀 약해요. 근데 더 심각한 데는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맨날 내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력이 별로 힘들어. 근데 우리나라는 국방력이 어떻게 좋아졌냐? 어떻게 국방력이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 만큼이나 좋아졌을까요? 경제력이 좋아졌어요. 북한은 국방력이 좋냐? 북한의 국방력은 우리보다 훨씬 처지죠. 군사력. 북한의 군사력은 역시 경제력이 약하니까. 우리는 이제 국방력을 GDP에 정말 많은 규모를 돈을 쏟아부었죠. 국방력에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이제 군함 만들고 잠수함 만들고 직접 다 했잖아. 그러니까 돈도 쏟아붓고 기술력, 제조업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력도 굉장히 좋게 여러 가지가 제조업, 경제력 또 이제 문화의 힘. 우리 K 문화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다 더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강한 나라가 됐죠. 그런 것처럼 나라가 부강하면 이제 개인도 여러분들도 부강해야 돼요. 강한 개인. 여러분들도 강해야 되죠. 우리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에서 6번째나 되는데 그럼 세계 200여 개의 수많은 나라 중에 6번째로 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개인이 강하려면 나 자신이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체력은 국력이다. 체력 단련을 하셔야 됩니다. 체력. 산에 같이 가자고요. 산에 등산을 하고 뭐 필라테스를 하든 요가를 하든 뭐라든 몸을 이렇게 근력을 키우는 것을 꼭 하세요. 체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인격이지 않겠어요? 자격. 그 다음에 자격. 개인이 그래도 뭐가 되려면 강한 개인이 되려면 자격이 돼야 돼요. 자격. 저는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 승려 자격증. 승려. 이 스님 자격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 되는 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이거 어렵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 스님 진짜 셉니다. 요 스님. 이게 과정도 세고 살아남기도 힘들어. 우리 그 같이 행자교육 받은 게 300명 정도 같이 했는데 비구니 스님까지 하면 600명, 700명 했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 100명도 안 돼요. 30년이 지난 35년이 지난 몇 명 안 남아있어. 살아남기도 어려워. 자격 받기도 어렵고 끝까지 유지하기도 어려워. 네. 그래서 자격하면 승려증. 야, 이게 제일로 훌륭한 자격. 영가도 놀래가지고 승려증 얼마나 우리 김상국 영가가 스님 되고 싶은가 보다. 예, 스님 되고 싶어가지고 지금 밥그릇이 그냥 열려가지고 밥그릇. 맞아요. 와, 네. 엄청 스님 되고 싶은 것 같은데. 속한사도 해가지고 빨리 네, 스님 되고. 네, 빨리 태어나서 스님 황룡사로 와가지고 스님 제자가 되면 좋겠네. 네. 그래서 스님 그렇잖아요. 사실 이 스님이라는 게 그 경제 발전을 많이 할 때 그때 스님 많이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 침체되고 이러니까 스님 되려는 사람이 없어. 스님이라는 게 본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잖아요. 재물을 버리고 다른 인연들을 버리고 오로지 진리만을 깨달음만을 위해서 전진하겠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산에 와서 수행 정진하는 순수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온전히 하겠다라고 도전장을 내밀어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아니 엄청 많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꽤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게 어디 스님만 해당되겠어요? 스님 출가해서 정말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이 많을 때 이 자격, 다른 자격, 아니 영화 감독 이런 사람들도 스님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또 음악 작곡가들도 스님하고 뭐 다르게 전문가잖아요, 보면. 그리고 미술가, 체육가, 운동하는 선수들 스님하고 다른 게 없거든요. 오로지 그것만 보고 질주하는 자들이잖아요. 손흥민도 스님하고 다른 게 없어요. 손흥민도 축구의 스님이지. 축구에 전념하는 자잖아요. 오로지 그것만 열심히 하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예체능뿐만 아니라 박사학위 받고 공학 박사, 반도체 무슨 박사, AI 박사 이런 것들도 오로지 다른 거 돌보지 않고 그 자기가 목표한 것만을 위해서 매진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게 뭘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인연뿐만 아니라 난 돈이 좋아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이게 이제 좀 이 돈보다도 내 꿈과 이상을 찾아가는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런 문화 강국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전문가죠. 전문가를 말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많을수록 요양보호사도 열심히 하면 전문가예요. 요양보호사만큼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잘 이렇게 어르신 잘 케어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 잘 케어하고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요양보호사 잘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 돌봐주려면 마음이 자비롭고 마음이 크고 넓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도 자격,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 의사도 전문가고 이런 전문가가 사회 각계층에서 많아야 되겠죠. 주부도 전문가. 자식 잘 키우는 것도 전문가지. 내조 잘하는 것도 전문가. 자기가 이렇게 그거를 자신 있게 잘할 수 있으면 그것도 다 전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문가가 많은 사람, 또 체력이 탄탄하게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강하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강한 자. 마음은 어디에 취약해요? 무엇에 취약하죠? 마음은 비난과 칭찬 이런 데 취약하잖아요. 비난받으면 무시당하는 이런 것에 취약해요.
마음 누구한테 무시당하면 마음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비난받으면 마음이 막 흔들려요. 크게. 칭찬받으면 기분은 좋죠. 그런데 마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칭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이 온갖 악재, 다른 악재, 실패나 어떤 좌절, 갈등, 실패나 좌절, 갈등 이런 것에 마음이 취약해요. 이런 것을 사람과의 갈등을 우리가 이거 받아들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있잖아요. 비난받는 이런 것들도 비난받기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비난받는 것은 정말 싫어. 나 진짜 싫어. 그런 게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마음의 갈등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집착이 이 비난받지 않겠다라는 집착. 비난받기 싫다라는 남한테 이상한 소리 듣기 싫다라는 그런 마음이 클수록 그런 집착이 클수록 마음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보면 무시받기 싫다라는 무시당하기 싫다라는 남 밑에 읽기 싫다. 무시당하기 싫다. 이 무시당하는 게 싫다라는 생각이 크면 클수록 마음이 사실은 약한 거예요. 마음은 이런 것에 강해져야 돼. 무시당해도 괜찮아. 무시당할 수 있지. 비굴한 거는 좀 다른 거죠. 비굴한 사람은 무시당해도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비굴한 사람은 비난받아도 그냥 뭐 욕심이 많은 사람은 비난받아도 뭐 내가 욕심만 채우면 돼.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양심이 선량한 사람, 양심이 선량한데 이 무시받기 싫고 비난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거 진짜 마음이 진짜 약한 거예요. 강한 게 아니에요. 양심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강한 거 아니에요. 양심은 있는데 죄책감이 시달릴 수 있잖아요. 누가 나 때문에 그 병들었대. 누가 나 때문에 죽었대. 그 착한 엄마가 아들이 먼저 죽었다고 평생 그 죽은 아들 때문에 죄책감이 시달려가지고 못 살아. 너무 괴로워해. 이거 마음이 강한 거 아니에요. 약한 거예요. 마음을 탄탄하게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인문학적 소양이에요. 이건 모두 다 인문학적 소양과 관계 있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이제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지. 내가 비난받을 수 있고 무시받을 수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과의 갈등은 당연한 거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가 돈 없고 권력 없으면 당연히 사람과 갈등은 있게 되고 당연히 무시도 받는 거고 당연히 비난도 받을 수 있지. 그 책임을 지면 그 회장 같은 거 하면 내내 이제 소문에 휩싸이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청부를 해도 절에 다녀도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 이게 남들이 다 눈에 띄잖아요. 절 다닌다는 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비난받거나 무시받거나 아니면 갈등 뒤에서 뒷말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용적이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감내하고 이겨내는 이런 것이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전을 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찰을 하는 것이죠. 부정관을 하는 거예요. 부정관. 세상은 다 더러운 것이구나. 몸뚱아리도 더러운 것이구나. 몸도 나이가 들면 늙어지고 병들고 죽고 결국은 해골만 남는 거구나. 지금 현재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냄새가 풀풀 나잖아요. 3일만 안 씻어도 봐. 여러분들도 꼬질꼬질한 냄새를 다 난다고. 뭐 이렇게 노숙자들 뭐라고 탓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일주일만 안 씻으면 노숙자 냄새 다 몸에서 이상한 냄새 다 나요. 그게. 이 몸뚱아리는 계속 관리해서 여러분들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지 사실 더러운 거예요. 늙어가는 것이고 해골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화장실 가서 내 똥 냄새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남 똥 냄새는 그렇게 싫지? 내가 너무 업장이 두터운 것 같아요. 맨날 그런 생각을 해. 남 똥 냄새는 왜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까지 안 그랬는데 그 도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너무 나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래 이제 모두 다 여러분들 다 이제 화장실 가서 똥오줌 놓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잠시 치매라도 걸려서 정말 똥칠이라도 해봐. 똥칠은 똥칠은 특별한 사람만 하나? 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치매 걸릴 수 있고 똥칠도 나도 그럴 수가 있다고. 충분히 우리는 몸뚱아리는 병들고 아프고 다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이 몸 여러분들이 자꾸 가꾼다고 이제 향수도 바르고 뭘 찍어서 또 바르고 또 이렇게 맨날 씻고 하지만 사실은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무상한 거죠. 모든 것은 변해가요. 아들도 본래 있는 게 아니고 딸도 있는 게 아니고 돈도 있는 게 아니고 내 몸뚱아리도 있는 게 아니죠. 이런 무상하다는 생각, 본래 무일물이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요.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집중수행도 같이 겸해야죠. 관세음보살 쭉 해 나가는 거. 관세음보살 쭉 이렇게 집중해서 쭉 해 나가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부정한지, 신수신법이 얼마나 이렇게 무상하고 공한 건지, 무아인지, 변해가는 것인지, 이걸 관찰을 하는 것이 바로 집중수행은 사마타요. 이 부정한 거, 무상한 거, 그거를 관찰하는 것은 윗바사나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을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같이 할 때 마음은 정말 극강해지는. 그래서 이 틱광독 스님 있잖아. 그 베트남에 그 불타고 막 이렇게 분신 자살할 때 온몸이 불타고 있는데도 몸이 꼿꼿하게 그렇게 하고 선정을 잃지 않아요. 놀랍게. 그래서 정신세계와 몸은 정말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그 스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죠. 이런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열심히 이렇게 할 때 심지어 몸이 불에 타도 마음이 꼿꼿하게 유지될 수 있죠. 몸이 불에 타도 마음이 꼿꼿하게 유지될 수 있는데 비난 좀 받았다고, 충고 좀 받았다고, 그 자존심 상해가지고 저런 사람이 나한테 충고를 해. 이것 좀 기분 나쁘다고 그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이 번뇌하고 이런 걸 되겠습니까? 절에 다니는 불자로서. 사람들하고 갈등이 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갈등 있을 수 있죠. 민주사회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내가 계속 윤석열 뭐라고 말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뭐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 초기에는 뭐라 해도 됐는데 이제는 상황이 너무 생각이 다르더라고. 이제는 설득이 될 수가 없어. 그냥 이재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윤석열이 저렇게 이렇게 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뒤에서 다 조작을 했어. 그러니 당연히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지. 이 모두 다 이재명이 조작을 해가지고 뒤에서 머리 굴려가지고 뒤에서 조작해서 이런 일이 만들어진 것이. 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은 정말 굳게 믿어요. 반대로 이제 정말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비상계엄을 하냐. 비상계엄을 하면 계엄에서 나라가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모두 다 독재로 가거나 다 망하지. 그러니 이거는 진짜 너무한 거니 탄핵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생각은 아예 타협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예 근본부터가 서로 달라가지고 타협점이 없어. 그래서 당신들 알아서 생각하세요. 설명을 해봐야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설명을 해도 될 때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하고 저것도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믿는 신념이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양쪽 다에 대해서 두 손 두 발 들고 네 그렇게도 생각하시고요. 이렇게도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고 저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또 다르죠. 어느 게 옳고 그름에 대해 이건 옳은 거고 이건 틀린 거예요. 라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렇지만 폭력은 쓰지 마세요. 그렇지만 폭력은 쓰지 마세요. 상대를 비난은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욕설은 하지 마세요. 아니 상대를 비난하고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는 당연히 민주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생각이 다른 걸 내 생각을 틀렸어요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자유의지죠. 근데 폭력을 쓰고 폭언을 하고 폭언은 요즘에 폭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을 심하게 하고 폭력을 쓰는 것은 그거는 진짜로 죄에 해당이 돼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니 그런 것들을 하지 맙시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건 또 따라야죠. 누구나 따라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생각이 달라도 제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날 고발했는데 법원에서 벌금 내라면 어떻게 해요? 안 내요? 내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스님 감옥 가세요. 네 알았습니다. 6개월 살고 올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법원에서 강제 철거하라고 건물 철거하라고 아직 철거하라고까지는 안 했는데 벌금은 내고 있어요. 벌금 내겠습니다. 철거하라면 어떡하지? 싸워야 되나? 이거는 좀 그렇네요. 네. 아직 그러진 않으니까. 어쨌든 이 마음이 중요해서 마음이 튼튼하면 그러면 이제 강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김상국 영가님도 이렇게 이생 정말 처절하게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처절하게 사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처절하셨어. 그러니 이제 다음 생에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넓고 크고 강한 마음을 가져서 3계 6도를 완전히 벗어나서 부처님이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가님의 6번째 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